질문 있나요? 유제 2번. 네, 유제 2번 볼게요. 자, 74쪽에 유제 2번을 보면 AB는 원호의 지름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AD 대 DB 대 BC가 4대 2대 3일 때 C, E, B를 구해라. 자,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 이런 각을 물어보면요. 이런 각을 물어보면 보통 우리는 두 각의 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자, 얘는 지금 얘는 어느 각과 어느 각의 합일까요? 그죠? 여기 요 놈이랑 그 다음에 요 놈의 합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문제에서 또 얘기해준 조건을 살펴보면은 요 빨간 각에 대한 빨간 각은 누구의 원주각이냐? 그럼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따라가면은 BC라는 호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빨간 각이. 그 다음에 요거 초록각은 누구에 대한 원주각이냐? 따라가면은 요 놈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그죠? 초록각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각을 하나 더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주황색으로 각을 표시하면 이 친구는 누구에 대한 원주각이냐면 얘는 요놈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BD에 대한 원주각.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몇 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각이 어디죠? 이 그림에서 여기는 몇 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각은? 그치? AB가 지금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에서부터 이렇게 나가가지고 ACB라는 각은 90도지. 그지? 여기 90도입니다. 여기가 90도인 거 확실한데, 근데 문제에서 이런 정보를 줬어요. 이 호의 길이하고 DB라는 호의 길이. 자, 초록색과 주황색의 호의 길이의 비율이 4대 2 비율이다. 이런 정보를 줬잖아. 그러면은 초록색 원주각, 요거 초록색 원주각과 주황색 원주각, 얘네 둘 사이의 비율도 4대 2여야 되겠지. 4대 2, 그러니까 2대 1이어야 되겠지. 근데 합쳐서 90도예요. 그지? 90도라는 각도를 2대 1로 쪼개면 되는 거니까. 혜원아, 몇 도랑 몇 도일까? 네, 이 전체 90도인데 초록색과 주황색 2대 1. 초록색은 그렇지. 90도를 2대 1로 쪼개면은 나누기 3 하는 거니까 나누기 3 해가지고 두 조각 60도. 뭐 주황색은 30도인데 별 필요 없습니다. 초록색이 60도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빨간 각은 이 빨간 호하고 대응하는데 이 빨간 호의 길이는 비율상 3에 해당됩니다. 3에 해당돼요. 그러면 좀 전에 요거 주황색도 쓰자. 여기가 30이었잖아. 여기가 30도인데 주황색이 30도인데 빨간 애하고 주황색하고 2대 3 비율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30도하고 여기 빨간색 각하고 2대 3 비율. 그지? 그럼 여기 몇 도야? 45도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요각은 초록각과 빨간각의 합이기 때문에요. 60도랑 45도를 더해서 105도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비율 관계하고 이런 거를 잘 활용해줘야, 원주각을 활용해줘야 풀 수 있는 문제네. 자, 또 75쪽까지 또 질문. 우리 뒤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형진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뭐가 있었죠?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대각의 합이 180이다?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어진아,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모르겠어요. 주용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그거 지금 형진이가 한 얘기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하윤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자, 예진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성은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일단 외접이라고 하면 각도가 아니야. 각도에 대한 성질이 아니고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죠. 기억나니? 그치? 원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바깥에다 이렇게 사각형, 얘랑 외접하게 사각형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어. 이렇게 사각형 만들면 안 만나네. 자, 이렇게 만들면 이때는 이런 성질이 성립했었죠.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를 더한 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를 더한 것하고 같다. 이런 성질이 있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그러면 이것만 확실히 기억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다 그러면 각이 아니라 길이에 대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길이에 대한 성질. 그죠?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길이에 대한 성질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니네가 계속 헷갈리는 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자, 요렇게 생긴 게 원에 내접하는 애잖아. 요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 그때는 뭐에 대한 성질이야? 각도에 대한 성질이죠. 그래서 이때는 무슨 성질이 있냐면 요각과 요각의, 그러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이 얼마다? 합이 180이다 라는 성질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다. 그래서 내접 사각형일 때 그때 각에 대한 성질이 있다. 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자, 이렇게 원이 있고요.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 접선에서 우리가 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이렇게 하나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때 자, 요각은 준영아 어느 각이랑 같다? 그렇죠. 얘는 여기 A하고 같다 라는 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요각은 진호 누구랑 같다? B하고 같다. 이런 거 배웠었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도형은 얼마나 안 까먹느냐의 싸움이에요. 이런 도형들의 성질을 얼마나 안 까먹고 오래 기억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성질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고, 그렇지? 성질을 까먹어 버리면 이제 못 푸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 핵심적인 성질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통계 단원 넘어가서 마저 채점하겠습니다. 78쪽 볼게요. 78쪽에 1-1번은 20명이었고요. 1-2번은 7회입니다. 7회. 그 다음에 79쪽에 2-1번은 169, 3-1번은 95입니다. 95. 그 다음에 80페이지 79까지였나요?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여기 78, 79에 질문을 받기 전에 저번 시간에 통계 단원에서 배웠던 거 복습을 좀 해볼게. 자, 저번에 통계 단원 들어와가지고 딱 요 얘기만 했습니다. 대표값 얘기만 했죠. 대표값.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수치로 대표하는 값. 그럼 대표값에 성은아 세 종류가 있었는데 뭐가 있더라? 제일 많이 쓰는 거 평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앙값. 세 번째가 무슨 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평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 싹 다 더해가지고 몇 개인지 나누면 나오는 거였고, 중앙값이 뭐였니 얘들아? 중앙값. 자료들을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쭉 배치한 다음에 어디 있는 걸 골라? 가운데 걸 딱 고르는 게 중앙값이었죠. 준영아, 그럼 만약에 7, 9, 11, 15 자, 이렇게 4개가 배열이 됐어. 그럼 중앙값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지? 이럴 때는 가운데 있는 2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그때 중앙값이 나오는 거였죠. 그쵸? 이게 중앙값의 개념이었고, 최빈값. 태경아, 최빈값은 뭐였죠? 가장 많이 나온 값, 이게 최빈값이었지. 자, 여러분, 그리고요,
이 중앙값이랑 최빈값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씩 추가로 좀 기억해 줄 거. 자, 중앙값은요. 어떨 때 평균보다 더 적절한 대표값이라고 했지? 그 표현보다는 주어진 별량 중에서 아주 크거나 혹은 아주 낮은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기억나니? 어진아. 네? 네, 기억나요. 여길 봐. 자, 막 저번에 어진이 점수로 하지 않았나? 그지? 막 90 몇 점, 90 몇 점, 90 몇 점 이러다 한 과목만 막 3점 막 이러면은 그 한 값 때문에 평균은 너무 많이 떨어지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극단적인 값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크거나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좋아 이런 얘기 했었어요. 형진이 기억나? 자, 그리고요 최빈값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 했었죠? 평균이나 중앙값은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무조건 답이 하나로 딱 나옵니다. 그죠? 어떤 자료들을 주고 자 중앙값을 구해봐. 그럼 무조건 중앙값도 딱 하나가 나와요. 근데 최빈값은 어때? 그치? 막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최빈값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최빈값을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자료를 조사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니네가 좋아하는 계절을 얘기해봐. 누구는 뭐 봄, 뭐 누구는 겨울, 누구는 가을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뭐 봄, 여름, 뭐 봄, 겨울 막 이렇게 여러분이 조사하는 계절을 쭉 조사했어.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내가 평균을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없죠. 이거 어떻게 이거 뭐 덧셈을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은 그 조사하는 값이 숫자인 경우가 많지만 가끔 이렇게 숫자가 아닌 값들일 때도 있죠. 그지? 그럴 때는 평균을 구할 수도 없고 당연히 중앙값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대소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 유일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대표값은 뭐예요? 최빈값이지. 다른 건 얘기 못해도 쫙 다 조사한 다음에 아 그러면 봄을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많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잖아. 그럼 가장 자주 등장한 값이 봄이니까 이때는 최빈값이 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조사한 자료가 숫자가 아닌 경우 자, 그 경우에는 다른 대표값은 못 쓰고 최빈값만 쓸 수 있다. 네, 이 정도 개념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78, 79에 또 질문 있을까요? 어진이 다 맞았어? 아까 하나 틀린 것 같던데. 고쳤어요. 그건 맞은 게 아니지. 틀렸는데 고친 거고. 아니, 안 했어요. 뭔데 답이? 7이요, 7. 왜 7이야? 말하지 않는 것인데. 말해봐. 괜찮으니까. 여러분 78쪽에 이 맨 밑에 있는 문제 이거를 우리가 평균 구할 때 그냥 5, 6, 7, 8, 9 더해가지고 나누기 5 하면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어진아? 저 그렇게. 근데 그거 왜 틀렸는지 모르잖아. 이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거. 다 맞았다며. 고쳤다며. 1차형. 네. 어? 틀렸죠. 근데 왜 거짓말해? 어진아 지금 이거 몇 명의 자료를 조사한 거야? 15명. 15명이지. 그럼 평균을 구할 때 15명의 자료를 조사했으면 무조건 나누기 얼마 해야 돼요? 15를 해야 돼. 그 말은 분자에 더해지는 값들도 몇 개여야 돼? 그럼 15명 걸 조사했으면 15개의 값을 더해가지고 15로 나눠야지. 맞니? 자, 5회인 애가 2명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건 5가 몇 개 있다고 봐야 돼요? 5가 2개 있다고 보는 거지. 6은 몇 개 있고? 6은 3명이잖아. 그럼 6이 3개 있는 거지. 6이 3개 있고 7은 몇 개 있고? 4개 있고. 그러면 7 곱하기 4 이렇게 쓰면 되잖아. 8 몇 개 있고? 8 곱하기 5 9는 몇 개 있고? 이렇게 다 더해야 이게 몇 명의 자료를 더한 거야?
15명의 자료를 더한 거지 이거를 15로 나눠야 그래야 제대로 평균이 계산되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답은 7이었나요? 7. 네,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럼 80쪽으로 갈게요. 80쪽에 1번을 볼게요. 자, 80쪽에 1번. 평균이 80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진아 여기 봐. 평균이 80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친구의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식을 하나 세워볼까? 예주가 한번 불러볼까? 식 어떻게 세울까 예주야? 오케이. 요것을 5로 나누면 얼마가 나온다? 80이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양변에 5 곱하면은 이쪽은 400이 될 거고, 400이 될 거고, 여기 계산 잘 해볼까? 72하고 82하고 더하면은 154인데, 154에다가 76까지 더하면은 230이겠네요. 230에다가 90을 더하니까 320. 320에다가 x 더하면 400이 돼야 되니까 x 몇이에요? 80. 그쵸? 끝났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맞나? 80 잠깐만 230에 320 80 맞나요? 10점 12점 네 맞죠 80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서 2번은요 두 모듬의 턱걸이 횟수를 조사했는데 턱걸이 횟수의 중앙값을 A, B라고 했어요. 그럼 중앙값 구해봐라 이건데 중앙값을 구하려면 여러분 까먹지 말고 제일 처음엔 뭘 해줘야 돼? 그치 재배열 해야죠. 재배열 크기 순서대로 재배열. 자 성은이가 해볼게. A 모듬의 값들을 크기 순서대로 재배열 해주세요. 3 5 6 8 80, 3, 5, 6, 80 하나 빠지지 않았나? 8, 80이죠? 그죠? 자 그럼 총 6개니까 가운데 걸 골라보면 가운데 게 2개가 골라지네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예진아 A 모듬의 중앙값은 얼마인 거야? 얼마? 7인 거죠. 7. 자 B 모듬 재배열 하겠습니다. B 모듬 재배열 준영이 해봐. 제일 작은 거부터. 뭐가 9야? 다시 배열하라고. 제일 작은 거부터. 4, 4, 4, 4. 4가 제일 작잖아. 4가. 4, 그 다음에 5 2개. 6, 8, 9, 12. 자 그럼 전체적으로 7개네요. 7개니까 가운데 있는 거 누구예요? 얼마야? 준영 얼마라고? 기껏 써놨. 여기 화면 보고 하면서 너 안 보이니 글씨? 그래 글씨 보이지? 이거 보고 찾으면 되잖아. 그지? 자 B는 6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13이 되겠지요. 자 내려갑니다. 세 번째 표에서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내가 말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거 풀으라 그러면은 최빈 값이 얼마냐 이러면은 답을 12라고 쓰는 애들이 있어요. 뭐 지금 이거는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답을 12라고 쓰는 애들이 있는데 12는 내가 조사한 값이 아닙니다. 그죠? 나는 지금 뭘 조사했냐면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조사했잖아.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이 애니메이션, 코미디, 액션, 스릴러, 드라마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답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치?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애들이 대답한 게 뭐야? 액션이지 액션. 그러면 12라고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액션이라고 답을 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조사를 한 값 자체가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아닌 다른 것이었던 거지, 그치? 아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게 액션이니까 액션이 최빈값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최빈값 밖에 쓸 수 없죠. 평균이나 중앙값은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사한 값 자체가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럼 8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1쪽에 산포도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산포도. 이것도 이제 약간 예를 들어야 되는데, 산포도가 어떤 개념이냐면, 준영이하고요, 태영이하고 시험을 봤는데, 준영이는 5과목 봤는데 점수가 80점, 90점, 아니야 80점, 85점, 90점, 95점, 100점이야. 태영이는 5과목 봤는데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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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이에요. 동현아, 준영이의 평균 점수 얼마일까요? 이거 더해보지 않아도 90이죠. 느낌 오니? 다 더해보면은 90이 5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죠? 90에서 10점 모자르고 5점 모자르고 5점 넘치고 10점 넘치잖아. 다 더하면 90이 5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평균 90입니다. 태영이 것도 당연히 평균 얼마일까요? 평균 90이죠. 그러니까 준영이와 태영이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자면 둘이 평균이 같죠. 그러니까 평균만 놓고 보면 똑같은 건데 구체적으로 각각의 값들을 살펴보면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요. 태영이는 전부 90만 나온 거고 준영이는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90이 나온 건데 이게 평균이라는 값만 가지고는 얘네들의 차이점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얘네들의 차이점을 보이게 하고 싶어. 얘네들의 차이점을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배열된 거랑 이렇게 배열된 것이 뭔가 다른데 그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면 산포도라는 개념입니다. 산포도. 산포되어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산포되어 있는 정도. 예진아, 산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산포? 어떤 느낌이야? 산포? 어진아, 산포 하면 어떤 느낌이야? 산포? 그냥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들어요? 뭔가 이렇게 퍼트려 나가는, 뿌리는 겁니다. 그죠? 산포되어 있다. 그럼 이게 골고루 퍼져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산포라는 거는 퍼뜨려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퍼져 있는 정도. 그지?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산포도는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별량들이 퍼져 있는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별량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숫자들이 퍼져 있는 정도. 그러면 지금 태영이 같은 경우는 퍼져 있어요? 안 퍼져 있어요? 딱 평균에 다 있죠. 평균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값이 하나도 없고 평균에 다 있죠. 그러면 태영이의 점수는 산포도가 얼마인 걸까? 0인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하나도 안 퍼져 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준영이는 어때? 평균에서부터 막 더 낮은 것도 있고 더 높은 것도 있고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준영이가 태영이보다는 산포도가 훨씬 어떤 거야? 큰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 산포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산포도를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분산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분산. 두 번째는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표준 편차라는 개념은 항상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표준 편차는 중요하지 않아. 분산을 구할 수만 있으면 표준 편차는 그냥 따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분산을 계산하는 겁니다. 분산. 다시 산포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들이 분산과 표준 편차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분산입니다. 분산만 구할 줄 알면 표준 편차는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분산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분산은 이렇게 외워주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용어가 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몇 번 쓰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자,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그럼 이 편차는 뭐냐? 편차라는 건 별량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자, 지금 여기 위에 준영이의 점수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준영이가 아까 평균이 몇이었죠? 90이라 그랬죠. 그러면 준영이의 점수가 5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5개의 값마다 전부 다 하나씩의 편차를 갖는 거예요. 자, 80이라는 값은 이 80 자체가 별량인 거거든. 그럼 80에서 뭘 빼야 돼? 90을 빼야 되겠지. 자, 이 밑에 줄에다가 우리가 편차를 한번 쭉 써볼게요. 준영이의 편차를 쭉 쓰면은 80의 편차는 80에서 90을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 85의 편차는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90의 편차는 90에서 90을 빼니까 0이 되는 거고 95의 편차는 95에서 90을 빼니까 5가 되겠고 100의 편차는 100에서 90을 빼니까 10이 되겠죠. 자, 별량이 5개였기 때문에 편차도 몇 개 나왔어? 5개 나왔지. 자, 그럼 이 편차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준영아, 네 얘기하는데 지금 자면 어떡해? 이런 점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준영아? 받을 거지? 자, 편차는 뭐 빼기 뭐라고, 준영아? 별량 빼기 평균이야. 그럼 준영아, 여기 지금 편차 몇 개 나왔어? 5개 나왔지? 5개 다 더해봐. 0이죠? 자, 여러분 편차를 다 더해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0 나왔죠?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0이 나온 걸까? 아닙니다. 편차는요, 무조건 다 더하면 합이 0이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편차는 항상 그 합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중간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안 틀리고 잘 풀었나? 그지? 편차를 다 더해봤는데 만약에 0이 안 나온다? 틀린 거야. 다시 평균부터 다시 계산해야 돼. 그치? 자, 편차의 합은 0입니다. 요런 성질을 하나 갖고 있고요. 자, 그런데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를 어떻게 하래요? 편차를 제곱을 시켜가지고 평균을 구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써놓은 거는 그냥 편차를 쭉 써놓은 거고 이 편차들을 이제 뭐 해줘야 돼? 편차 제곱을 할게요. 자, 편차 제곱을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얘네 각각을 다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면 100이고요. 25, 0, 25, 100. 자, 이렇게 편차들을 다 제곱해가지고 합친 다음에 이거를 뭘로 나눠주면 5개 값이었으니까 5로 나눠주면 그때 나오는 값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더하면은 125에다가 125니까 250이잖아. 250을 5로 나누면 얼마지? 50이 되겠지. 이 50이 바로 분산입니다. 얘가 분산. 그래서 준영이의 분산은 50이었던 거예요. 아까 태영이의 분산은 0이었죠. 근데 준영이는 분산이 50인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분산이 나오면 표준 편차는 그냥 따라 나오는 거라 했잖아. 표준 편차는 분산이다 뭐 하는 거다? 루트 씌우는 거라 했어. 그죠? 50에다가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몇 루트 몇이야? 오 루트 2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이게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요. 이 분산 구하는 거는 여러분 손으로 직접 몇 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좀 손에 익을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81쪽에는요 그냥 그 별량 편차 얘기만 나오네. 편차.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계산하면서 편차의 개념을 뭐 빼기 뭐라고 했더라? 별량 빼기
평균 이렇게 말했었죠. 별량 빼기 평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별량이 6, 8, 5, 4, 10이니까 얘네들한테서 전부 다 얼마를 빼야 돼? 7을 빼야 되는 거지, 그지? 평균 7이니까. 그럼 해볼게. 주용아, 첫 번째 편차 얼마? 땡. 별량 빼기 평균. 마이너스 1. 두 번째. 별량 빼기 평균. 얘는 마이너스 3. 마지막은 자, 내가 이거 잘 계산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랬죠? 다 더해서 0 나오는지 체크. 어때 지금은? 다 더하면 0 나오죠? 그럼 맞게 찾은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은 평균이 11입니다. 자, 형진이가 해봐. 첫 번째 편차는 3,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 4, 그 다음 0, 그 다음 마이너스 4. 자, 어떻게 해보면 확인해 볼 수 있지, 형진아? 다 더해서 0인가 생각해보니까 0 나오네요. 그쵸? 그럼 편차 제대로 구했고, 자, 넘겨볼게요. 자, 그럼 이제 방금 열심히 설명한 이제 분산의 개념이 나옵니다. 드디어 82쪽에 보시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돼 있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표준 편차란 분산에 따라 루트 씌운 겁니다. 그죠? 분산을 루트 씌운 거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퍼져 있지 않다. 그죠? 평균을 기준으로 멀리 퍼져 있지 않고 평균 주변에 따다다다닥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다. 이게 분산이 작은 거고요. 반대로 분산이 크다. 많이 퍼져 있다. 아까 준영이처럼 많이 퍼져 있다.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흩어져 있다. 이게 분산이 큰 거예요. 그지? 자, 밑에 2번 볼게요. 자, 분산까지 한번 표준편차까지 가보겠습니다. 우선 평균부터 알아야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다 더해볼게요. 다 더할게. 다 더하면 얼마야? 12에다 8이니까 12에다가 9니까 21인가요? 다 더하면 21을 태영아 얼마로 나누다? 7로 나눈다. 그럼 평균은 얼마일까? 3이겠네요. 자, 그럼 우리 편차를 써보겠습니다. 편차. 자, 하윤이가 한번 써볼까? 편차. 첫 번째 별량 3점에 대한 편차는 뭐지? 0이죠. 0. 그렇죠. 3에서 3을 빼는 거니까. 자, 5의 편차는 얼마?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2가 맞죠? 세 번째 거는? 그쵸, 얘가 마이너스 2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3.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1. 자, 합계 쫙 더해보니까 합계 얼마 나와? 0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틀리지 않고 평균과 편차를 잘 구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편차 제곱을 다 시켜야 되겠죠? 위에 줄에 있는 걸 다 제곱을 해요. 0, 4, 4, 9, 1, 9, 1 해서 요걸 더해. 편차 제곱 시킨 걸 싹 다 더해. 성은아, 싹 다 더하면 얼마지? 이렇게 하면 10이고 이렇게 하면 10이잖아. 28이죠. 자, 이게 지금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편차 제곱의 합을, 편차 몇 개였지? 총 7개였잖아. 별량도 7개, 편차도 7개, 편차 제곱도 7개죠? 그럼 그 7개로 이 28을 어떻게 해주면? 나눠주면, 그러면 4라는 값이 나오고 이게 바로 분산인 거죠. 잘 생각해보면 이 4라는 값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니?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니? 편차 제곱을 다 더해가지고 7개로 나눈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아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 4가 나왔고요. 그럼 표준 편차는 그 4에다가 뭐만 씌우면 되겠다? 루트만 씌우면 되겠다. 그럼 얼마예요?
2네요. 2. 그치? 요게 바로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83쪽 봅니다. 83쪽의 첫 번째 문제. 83쪽의 첫 번째 문제는 5명의 키의 편차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빈칸이 하나 뻥 뚫려 있는데, 자, 이게 지금 편차를 조사한 거란 말이야. 어진아, 그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이 D를 채우면 될까? 영이 돼야 돼. 그렇지.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보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4가 있으니까 여기 셋이 지워버려요. 셋이 더하면 0이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 뭐예요? 플러스 2겠죠? 그쵸? 자, 그래서 D라는 친구의 편차가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편차가 플러스 2라는 거는 이 D라는 친구의 키가 평균보다 컸다 작았다? 컸다. 그죠? 이 친구의 키에서 평균을 뺐는데 플러스 2가 나온 거잖아. 그럼 이 친구의 키가 평균보다 이만큼 어땠다? 더 컸다. 그러니까 D의 키는 얼마야? 164인 거죠. 5번입니다. 자, 내려가서 2번 문제 보면은 5명의 수학 점수의 편차를 조사했다. 자, 그럼 여기도 빈칸이 하나 뚫려 있는데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채우겠습니다. 다 더해가지고 빵 돼야 되니까 얼마?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1 들어가야지. 1. 그래야 다 더해서 0 되겠죠. 자, 민영아, 그럼 편차들이 쭉 나와 있어. 그럼 분산을 구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뭐야? 편차들을 제곱하는 거죠. 편차들을 제곱할게요. 그러면 1, 1, 9, 1, 0입니다. 편차 제곱했어? 그 다음에 요것들을 싹 다 어떻게 해서? 싹 다 더해가지고, 자, 몇 명의 자료죠 지금? 5명의 자료니까 5로 나눠주면 끝나네요. 그쵸? 그럼 몇이 돼요? 5분의 12인가요? 5분의 12. 자, 이 5분의 12가 지금 우리 뭐 구한 거야? 분산 구한 거죠. 그래서 분산을 5분의 12라고 써도 되고, 물론. 자, 또는 뭘로 써도 될까요? 소수로 바꿔가지고 2.4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분산을 쓸 때 되도록이면 소수로 쓰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해요. 왜냐면 분산을 이제 5분의 12라고 쓰면은 표준 편차를 쓸 때 루트 5분의 10이라고 그냥 써놓고 넘어가면 맞을까 틀릴까? 이게 틀려요. 이건 뭐 해줘야 돼? 유리화를 시켜줘야 돼. 근데 소수로 써버리면요, 2.4라고 쓰면요, 표준 편차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루트 2.4 이렇게 그냥 쓰면 10이 걸지 않거든. 그래서 소수로 쓰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분산은. 그래서 보통 소수로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분산은 2.4 이렇게 표기할게요. 자, 넘겨볼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통계 단원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통계 단원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네, 뭐 분산 별로 어려운 거 없네, 그러다가 3번 문제에서 딱 한 번 막힙니다. 요거 3번 문제가 좀 어려워. 자, 3번은요 5개의 별량에 평균이 8이고 분산이 2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이랬어요. 자, 우선 평균이 8이라는 건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기 굉장히 쉬워. 그죠? 자, 평균이 8이다를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 5개의 값들을 다 뭐 할까? 다 더해. 6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y.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요? 5로 나누면 몇 된다? 8 된다. 요것이 이제 평균을 식으로 나타낸 거지. 어디나 듣고 있니? 자, 그러면 양변에 5를 어떻게 할까? 곱할게요. 곱하면 오른쪽이 몇이 돼? 40이 되죠. 그럼 요거 다 더한 게 지금 40이란 얘기네. 요렇게 40이란 얘기고, 그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x 플러스 y만 남기면 얘는 몇이야? 계산 좀 해봐. 15. 그렇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y는 15다. 여기까지는 뭐 쉬워요. 근데 문제가 뭐야 이제? 분산이 2라는 걸 식으로 표현해야 돼. 분산이 2라는 걸.
자, 분산이 2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평균은 8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평균을 아니까 이제 우리가 뭘 써야 되죠? 편차를 써야 돼. 자, 하나 차근차근 써볼게. 편차부터 써볼게. 편차는 5개가 써지겠죠? 첫 번째 별량 6에서 8 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두 번째 별량, 두 번째 편차 x에서 8 빼니까 그냥 x 마이너스 8이라고 써야지 뭐. 세 번째 편차 9에서 8 빼니까 1이고요. 네 번째 편차 y 마이너스 8. 다섯 번째 편차 2입니다. 자, 이게 편차예요. 그럼 우리는 편차들을 다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제곱합니다.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이렇게 할 거야. 준영아, 네가 왜 졸린지 알아? 왜 졸릴까? 왜 졸릴까? 왜 졸린 것 같아? 설명하면 좀 써, 준영아, 써. 어? 써야지 좀 덜 졸리지. 이렇게 팔짱 탁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 당연히 졸리지. 잘 쓰면서 들어. 잉? 자, 지금 편차 제곱까지 했습니다. 그럼 편차 제곱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더해가지고 얼마로 나누면? 5로 나누면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그쵸? 2가 나온다. 이거예요. 또 이것들을 지금 싹 다 더해야 돼. 더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이 상태로 써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개시켜가지고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전개시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분산을 찾는 식을 바로 쓰는 거야. 자, 분산을 찾아보면 자, 맨 앞에 4가 있고요. 자, 이거 전개시키자. 어진아 전개해줘 이거. 플러스 자, 그 다음에 1이고요. 그 다음에 y-8의 제곱도 똑같이 전개되죠. y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64. 그 다음에 맨 끝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를 지금 5로 나눌 겁니다. 5로 나누면 분산 2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식이에요.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우선 5는 이쪽에 곱해줄 거니까 이쪽을 10으로 만들 거예요. 이쪽을 10으로 만들 거고,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요거 x제곱이랑 y제곱 요놈들 앞으로 당길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앞으로 당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6x하고 마이너스 16y 얘네들은 마이너스 16으로 묶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한 다음에 x 플러스 y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떨거지 상수항들 싹 더하면 64, 68, 69 얼마야? 137 플러스 137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이 부분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죠. 이거 x 플러스 y 그지? 우리가 맨 처음에 찾아놨잖아. x 플러스 y 몇이었어요? 15라고 찾아놨잖아.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15로 딱 바꿔치기를 해줄 겁니다. 여기를 15로 딱 바꿔치기를 해주면,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자, 요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죠? 240, 그쵸? 마이너스 240 플러스 137은 10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그냥 이거 싹 다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네 둘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03이잖아. 마이너스 103이 1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그치? 그럼 얘랑 더해지면서 113이 되겠죠. 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13,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얘가 이제 갑자기 난이도가 훅 올라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잘 좀 풀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한 문제 4번만 풀고 진도를 마칠게요. 이거는 구체적인 원리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해주고, 요거는 요 얘기만 먼저 할게. 자, 그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얘들아. 평균 땡땡 더하기 곱하기 분산 땡땡 곱하기의 제곱. 무슨 뜻인지는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이렇게 써줘. 평균은 더하기와 곱하기 두 가지를 써주시고 분산은 곱하기의 제곱 이렇게 써주세요. 자, 예를 들면 4번 문제처럼 4개의 별량이 있는데 이 4개의 별량에다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한 거죠? 전부 다 곱하기 2를 했습니다. 그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자, 곱하기라는 것은 여기 보면 평균에도 있고 분산에도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는 평균에도 영향을 주고 분산에도 영향을 줘요. 그런데 평균은 곱하기 2를 했으면 똑같은 배율을 받는 거야. 모든 별량에다 곱하기 2를 했으면 평균도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A, 2B, 2C, 2D의 자, 얘네들의 평균은 원래 평균 5에다가 똑같이 곱하기 2 하니까 얼마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분산은요. 곱하기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 곱하기의 제곱이라고 썼지. 그치? 제곱배만큼 영향을 받아. 지금처럼 모든 별량에 곱하기 2를 해놓으면 분산은 2배가 아니라 몇 배가 돼? 4배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모든 별량에다 곱하기 3을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 분산은 몇 배가 될까? 3의 제곱 9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산의 계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산 구할 때 중간에 편차를 뭐 해요? 편차를 제곱해서 더하잖아. 제곱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산은 자, 원래 분산이 3이었는데요. 이 3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2의 제곱배, 그러니까 4배가 되면서 분산은 12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분산이 12로 변하면 표준 편차는 무조건 여기다 뭐 씌우면 돼요?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무조건 루트 12. 루트 10이면은 2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2루트 3. 네, 그래서 평균은 10이고요. 평균은 10이고 분산은 표준 편차는 2루트 3. 요게 답인데 밑에다가 얘들아 요 한 가지만 더 써놓을게요. 자, 만약에 2A, 2B, 2C 이 D라고 썼네. 2A, 2B, 2C, 2D가 아니라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2C 플러스 1, 2D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곱하기 2만 한 게 아니고 더하기 1도 같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것만 하나 예를 들어 하나 써놓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됐다면 이때의 평균은 자, 평균은 좀 전에 곱하기의 영향도 받지만 더하기의 영향도 받는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은 평균이 5였는데 요렇게 바꿔주면 5에다가 똑같이 곱하기 몇 해주고 곱하기 2 해주고 더하기 몇 해주고 더하기 1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1이라는 평균을 갖게 돼요. 그런데 분산은요 더하기 1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분산은 곱하기 영향만 받아요. 곱하기의 제곱배의 영향만 받기 때문에 자, 분산은 요 위에서 구한 거랑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분산은 그대로 얼마야? 12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요런 게 여기 지금 적어 놓은 요 내용의 의미입니다. 요걸 잘 기억해 주면 사실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4번도 3번처럼 막 복잡하게 풀어야 돼, 원래는. 근데 이거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 미리 가르쳐 줄 테니까 요걸 가지고 풀면 좋겠다. 자, 그래서 숙제는 55쪽까지네. 아니, 84쪽까지네요. 80부터 84. 워크북은 51부터 55까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은 워크북 49, 50입니다. 네, 다 풀어줄게요. 49, 50. 자, 49쪽에 77번에 54도, 78번 15파이, 79번 60도, 80번 105도, 81번 125도, 82번 145도.
자, 넘어가서 50페이지에 1번 19, 2번 84, 3번에 14, 6, 22, 53, 4번에 9.5, 5번에 12, 27, 3번은 답이 두 개네요. 3번은 28과 35, 4번은 125와 140, 자, 6번은 255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마무리하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수고했어요.